챕터 19. 다시 효자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미래를 시작하다. 에피소드 1. 돌아온 골목, 남은 이름들. 서울의 2월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다. 대호는 마포에서 효자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이제는 대표님이라는 호칭도 대호테크라는 이름도 그의 어깨에 얹혀 있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퇴직자 혹은 한 시대를 건너온 옛 기술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왼손에는 작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거긴 며칠 전부터 끄적여온 문장들이 있었다.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난다. 사람은 기억의 뿌리에서 다시 자란다. 효자동. 그의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렸던 곳. 초등학교를 다니며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시절.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그곳. 그리고 아버지가 고철더미를 다루던 작은 공방이 있던 자리. 그의 기계 인생이 시작된 아주 오래된 좌표였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코끝을 찔렀다. 그는 무심결에 숨을 길게 내뿜었다. 그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허물어지는 걸 바라보며 이 거리의 공기마저도 어릴 적 그대로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효자동의 골목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듯 했다.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골목에 기울어진 담장, 낡은 철제 대문, 그리고 전번대에 붙은 오래된 집번호판은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기였지. 좁은 골목 끝, 허물어진 블록벽 뒤로 보이는 작은 공간.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공방이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오래된 철문이 잠겨 있었고 안쪽엔 녹슨 절단기가 한 대 버려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철문을 스쳤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대호야, 손 조심해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다.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난다. 사람은 기억의 뿌리에서 다시 자란다. 어린 시절의 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문장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건 정직한 기술자의 윤리였다. 아버지는 도면보다 사람의 손을 더 믿었고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철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한때 이 안에서 들리던 쇠깡낸 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 그리고 저녁 무렵 들리던 라디오 뉴스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되살아났다. 아버지, 나 이제야 돌아왔어요. 입술로 새어나온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미뤄왔던 고백처럼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효자동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1970년대 효자동 골목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어른들이 길가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찾았다. 공방 앞에서 땀에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소년. 그때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똑바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대표님 맞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박정우가 서 있었다. 박 부장, 아니 이제는 박 소장이지. 정우는 웃으며 대호의 앞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디 계세요?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중이지. 그럴 리가요. 대표님이 멈출 수 있는 분입니까? 대호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여길 왔네.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사실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 많았습니다.
데오테크가 대표님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다들 불안해해요. 괜찮을 거야. 사람이 시스템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변했다. 대표님, 다시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볼까 한다. 뭘요? 기술 학교를 세우려 해. 정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기술 학교요? 그래. 현장형 기술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작은 학교. 요즘 세상은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얘기뿐이지. 하지만 결국 기계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손이고 마음이야. 그걸 잊은 세상에 한 번쯤 다시 물어보고 싶어. 기술은 인간의 일인가, 알고리즘의 일인가? 하고.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웃었다. 역시 대표님답습니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대호 형이라고 해. 정우는 허허 웃었다. 그럼 형, 저도 도와드려도 됩니까?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이번엔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그날 밤 대호는 다시 효자동의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공방자리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가죽 노트를 꺼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기계는 멈출 수 있어도 인간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펜 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그는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나 이제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밤하늘의 별 하나가 깜빡였다. 그 빛은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시간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효자동의 골목은 조용했지만 그곳엔 분명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그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에피소드 2. 기술 학교의 설계도. 이른 봄, 대호는 효자동 공방터 근처에 오래된 창고를 임대했다. 벽은 균열이 가고 천장은 비가 새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마치 첫 창업을 시작하던 시절처럼 가슴 뛰는 장소였다. 기계 대신 사람의 온기를 담을 공간. 그는 그것을 기술학교라 불렀다. 창고문을 열 때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낡은 철제 선반과 녹슨 용접기, 오래된 스패너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는 청소용 장갑을 끼고 하나씩 닦아내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 공간에서 다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며칠 뒤 박정우가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형님, 진짜 이걸로 하실 거예요? 그래, 완벽한 설계도는 없어. 그냥 하나씩 쌓아 올리면 되지. 근데 요즘 누가 기술학교를 다닌답니까? 다 코딩학원이죠. 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손으로 코드를 짜는 사람들을 키우면 되지. 그날 오후 그는 기술학교 설립 구상서라는 제목으로 노트를 펼쳤다.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적혔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을 만드는 것이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지만 장인의 손끝에는 철학이 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창고의 금이 간 유리창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떠올랐다. 그는 그 부유하는 입자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사람이지. 다들 흩어져 있지만 빛이 닿으면 반짝이잖아. 박정우가 뒤에서 묻자 그는 말했다. 기술학교의 첫 수업은 기계의 원리가 아니라 손의 원리야. 손의 원리요? 그래. 손이 왜 움직이는지, 왜 고장나는지, 그리고 그 손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부터 가르칠 거야. 며칠 뒤 그는 효자동 구청에 들러 설립 관련 상담을 받았다. 담당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춰보며 말했다. 교육인가로 등록하려면 최소한의 교육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사 자격증, 교육 이수 이력, 안전기준, 보험, 생각보다 복잡하실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맞춰야만 합니까?
네, 물론 비공식 교육센터로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자금은 많지 않았다. 이제껏 모은 돈 대부분은 회사를 떠나며 후배들에게 남겼다. 남은 건 노후 자금이라 부를 수 있는 돈 몇 천만 원뿐이었다. 구청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해야지. 기술은 지원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날 밤 그는 공방터 옆에 카페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설계도 대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 퇴직 후 연락이 끊겼던 선배들, 그리고 최근에 연락해온 젊은 인지니어들. 그의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 이성훈, 용접기술 30년. 2. 김진우, CNC 가공 전문가. 3. 박정우, 프로젝트 매니저. 4. 김수아, AI 시스템 인지니어.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만에 걸려온 목소리들이 하나둘 이어졌다. 형님, 기술학교요? 그거 정말 하실 겁니까? 응, 진짜야. 우리 사대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설계도잖아. 요즘 젊은 애들 손에 기름 묻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더 필요하지. 손을 다시 쓰게 만들어야 세상이 살아있지. 며칠 뒤 첫 모임이 열렸다. 창고 안에는 5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손에는 망치, 공구,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이게 뭔 학교냐며 웃었고, 누군가는 옛날 공장 같다며 추억에 젖었다. 대호는 모인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만들 곳은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기억하는 곳입니다. 기술이란 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 한쪽에 걸린 설계도를 바라봤다. 그 도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간중심 기술 아카데미, 효자 텍스쿨. 누군가 물었다. 이름이 효자동이라서 효자입니까? 아니, 효는 부모에게 바치는 마음이지. 이 학교는 우리가 기술에 바치는 효심이야.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철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그 작은 공간에 움직임이 생겼다. 박정우는 3D 프린터를 구해왔고, 김진우는 CNC 시연기계를 들여왔다. 이성우는 후배들에게 용접 실습을 가르쳤다. 어수선한 창고였던 공간이 조금씩 학교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첫 수업날 3명의 수강생이 찾아왔다. 한 명은 취업을 앞둔 공고생, 한 명은 은퇴 후 다시 배우고 싶다는 60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대호의 아들이었다. 아들아, 네가 왜? 아빠, 회사 때 보셨잖아요. AI로만 세상을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나도 손으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학교는 세대를 잇는 곳이었다.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만나는 모래시계의 중심 같은 공간. 저녁이 되자 모두가 돌아갔다. 대호는 홀로 남아 창문을 닫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뒤집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간을 만들자. 그의 노트 마지막 장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술학교의 설계도는 손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그는 펜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의 효자동 골목엔 가로등 풀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시간의 선처럼 다시 그의 발끝 앞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나서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 에피소드 3.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 봄비가 그친 뒤에 효자동은 유난히 고요했다. 기술학교 간판이 걸린 낡은 창고 앞에 작은 화분 2개가 새로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엔 시간을 나누는 곳이라는 글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대호는 그 화분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흙냄새 속에 섞인 빗물의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틈 사이로 기계의 웅웅거림, 용접 불꽃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소리였지. 학교 안에는 1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의 손에 공구와 노트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낡은 선반을 다듬고 누군가는 납땜선을 연결하며 집중했다. 공간 한쪽에는 3D 프린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용접 불꽃이 파란 빛을 뿜었다. 기술학교의 첫 정식 수업이 시작된 날이었다. 대호는 교단 대신 오래된 나무 상자를 책상 삼아 서 있었다. 그는 손바닥에 묻은 쇳가루를 털며 말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속도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빨라질수록 사람의 감각은 느려집니다. 이 수업에서는 속도를 늦춰볼 겁니다.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느껴보는 연습 말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선생님, 이거 철학 수업 아니에요? 기술은 결국 철학이지. 손끝이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기능일 뿐이야. 그날 오후 한 명의 중년 수강생이 대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전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구조조정당했어요. 이제는 손이 둔해져서 뭘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났는데 여기 와서 다시 손이 기억을 되찾는 기분입니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불러내지 않을 뿐이죠. 불러낸다. 멋진 말이네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들으며 대호는 문득 떠올랐다. 그도 한때는 기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퇴직 후 아무도 그를 찾지 않던 시절, 그의 경험과 시간은 한낱 구식이라 불렸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구식이 아니라 축적이었다. 그는 그 축적된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학교를 찾은 방문객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오대호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청년직업훈련청의 이사 김송훈입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은퇴 기술자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요. 대호가 놀랐다. 그게 소문이 날 정도인가요? 이미 몇몇 대학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없거든요. AI 자동화 시대지만 실제 손으로 기술을 익히는 경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김 이사가 말을 이었다. 정부에서 세대 융합형 기술인 육성 사업을 검토 중인데 이곳을 시범기관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대호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저항했다. 이곳이 관의 손에 들어가면 진짜 철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린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연결을 원합니다. 청년들이 기술자에게 배우고 기술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받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요? 김 이사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을 나눈다. 좋습니다. 그 철학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겠군요. 며칠 후 기술학교는 조금 더 분주해졌다. 젊은 대학생 몇 명이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들은 용접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설계도면을 수정했고 은퇴 기술자들은 그들에게 재료의 한계를 설명했다. 서로의 연어는 달랐지만 눈빛은 닮아 있었다.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시간의 교류구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언론에서 취재하러 온대요. 그래? 뭐라고 설명할 건데? 세대가 함께 만드는 기술의 미래요. 그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기사 제목은 그렇게 길면 안 되겠지.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 그게 더 어울릴 거야. 수업이 끝난 저녁, 대호는 홀로 교실을 돌았다. 철새 책상 위에 남은 땀 자국, 칠판에 적힌 수식,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뒷모습. 모두가 자신만의 시간을 쌓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 학교는 결국 사람들의 시간으로 지어진 건물이구나. 문득 벽에 걸린 모래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소녀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뒤집었다. 모래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우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박정우였다. 뒤이어 이성훈, 김진우, 그리고 몇몇 수강생들이 따라 나왔다. 오늘 수업 끝낸 기념으로 고기 좀 구워요. 그리고 학교 이름을 정식으로 새겨야죠. 그들은 함께 학교 마당에 나무 간판을 세웠다. 박정우가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효자동 기술학교,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 대호는 붓을 이어받아 마지막 한 획을 그었다. 붓끝이 나뭇결에 닿을 때 묘한 울림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울림은 그의 지난 세월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까지 함께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흩어지고 대호만 홀로 남았다. 학교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모래시계를 바라보았다. 모래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세대의 시간, 공동체의 시간,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시간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모래시계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창밖의 효자동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잔광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대를 비추는 대호의 시간이 그 안에서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